안녕하세요, 여러분.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의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모니터를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좀 할만하셨나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여러분들 보고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모니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 테이블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먼저 설명하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모델링 방법은 폴리곤 모델링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혼용을 하는데요. 자, 오늘 할 방법은 쉐입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쉐입은 어디 있냐 하면은 지오메트리 바로 옆에 있어요. 크리에이트 부분에 역시 쉐입이 있습니다. 이 쉐입은 라인과 렉탱글과 서클과 엘립스, 뭐 아크, 도넛 이런 걸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낯익은 아이콘들이죠. 명령어들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를 했던 학생들은 아마 똑같다는 걸 느낄 겁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라인의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원리는 같은데 일러스트레이터만큼 조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 익숙한 학생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D 방식의 라인 작업을 하다 보면 외려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자, 이왕 이 코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일단 라인 사용 방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렉탱글은 다 알다시피 그냥 사각형이죠. 파라미터를 보면은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세로, 가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 레디우스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코너에 반지름된 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줘보면은 이렇게 각 모서리가 반지름 20인 라운드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0으로 만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밖에 변형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쉐입으로 만든 물체들은 렌더링이 되질 않아요. 그냥 안내선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라인을 가지고 만든 그 쉐입을 가지고 만든 것들을 오브젝트로 만들려면은 두께를 주거나 회전을 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라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도면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어느 회사의 로고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쉐입을 가지고 로고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지오메트리에 있는 것들을 변형을 시킬 때 컨버트를 썼었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컨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컨버트 투. 자, 지난 시간에는 폴리를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스플라인으로. 자, 스플라인,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만들면은 이렇게 셀렉션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버텍스는 익숙하죠. 자, 세그멘트도 있고요. 스플라인도 있습니다. 자, 버텍스는 개념이 같아요. 여기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변형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자, 세그멘트는 하나의 라인입니다. 하나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고 또 회전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스플라인은 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전체를 회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움직이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자, 일단
컨트롤 Z. 자, 이거.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왕 여기 왔으니까 요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렉탱글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각형입니다. 자, 서클은 원이죠.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아크는 원호고요. 이렇게 원호가 그려지죠. 도넛은 가운데가 뻥 뚫린 원입니다. 그리고 앵고는 n은 이 미지수예요. 고는 각형이란 소리고요. 자, 그래서 앵고는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다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육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왜 육각형이냐? 하면 여기 사이드 값이 6이죠. 만약 사이드 값을 5로 주면은 오각형이 됩니다. 자, 사각형도 만들어지고 삼각형도 만들어집니다. 자, 최소각형이 삼각형이죠. 이각형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사이드 값을 좀 올려주면 뭐가 되냐? 원이 되겠죠. 자, 이게 n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는 별이죠. 자, 그래서 별 이렇게 그려보니까 육각별이 됐네요. 자, 근데 우리는 오각별에 친숙하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별을 표현할 때 보통 오각별을 사용하는데요. 자, 보시면 포인트 값이 6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각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각별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밤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텍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놈들을 다 딜리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원하는 내용을 여기 적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 이름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체를 선택할 수가 있죠. 저는 에어리얼 블랙, 좀 두꺼운 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00포인트. 자, 그런 다음에 원하는 뷰에 가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텍스트 역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폰트를 조정하면은 바로 사이즈가 줄고요. 만약에 텍스트를 변형을 시키면은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 제일 중요한 라인 사용법이 있는데요. 자, 라인은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곡선을 만드는데 일러스트레이터만큼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선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자, 전체 깨끗하게 화면을 정리하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파형을 그릴 겁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자, 이 다음에 직선이 안 그려져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으면 여기 끊고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작업을 직선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파형 형태를 직선으로 그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직선으로 만드냐? 자, 여기 있는 버텍스의 속성을 변형시켜 주면 되는데요. 자, 모디파이를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쉐입에서 만든 모든 도형들은 작업을 하기 위해, 변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에디트 테이블 스플라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라인으로 그린 것만큼은 자동으로 에디트 테이블 스플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셀렉션 메뉴가 떴죠. 자, 버텍스. 자, 버텍스를 가지고 속성을 한번 조정해 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 보니까 자, 여기에 베지어 코너, 베지어 코너, 요게
세 가지가 이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너로 되어 있죠. 자,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졌습니다. 자, 이걸 베지어로 바꿔줍니다. 자, 양쪽에 핸들이 생겨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있죠. 자, 얘도 역시 베지어. 자, 이 녀석도 베지어. 자, 얘도 베지어. 자, 이렇게 핸들이 생김으로 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속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베지어 코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파형을 만들 수 있죠. 파도 형태. 자, 얘도 속성을 한번 베지어 코너로도 볼까요? 자, 이렇게. 자, 파형과 이런 파도무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성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어떤 그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렌더링 상태에서 보여지는 모델링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께를 준다든가 아니면 회전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 라인을 사용하는데 되게 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가장 그리기 어렵다고 하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지우고요. 자, 하트의 형태는 곡선이지만 곡선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직선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트. 자,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시작점에 끝점을 맞춰서 클릭을 하면은 이런 다이얼로그 박스가 뜹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은 클로즈 스플라인 이 도형을 닫겠느냐 하는 소리죠. 물론 닫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두께나 회전을 줬을 때 제대로 형상이 만들어지질 않게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이 하트는 되게 좀 모양이 이상하죠. 자, 속성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첫 점과 끝점이 합쳐져 버렸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과연 이게 하트가 될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속성을 베지어로 바꿔줍니다. 자, 얘도 바꿔주죠. 그리고 얘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럴듯한 하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저는 좀 더 극적인 하트 모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얘는 베지어 코너를 줄게요. 베지어 코너. 저는 이렇게 샤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기껏 하트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하트에 두께를 줘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는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은 지난 시간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폴리곤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면이 돌출이 됐었죠. 자,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밴드는 구부리는 걸로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작업입니다. 저기 있네요.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면이 채워집니다. 두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면이 채워지면은 렌더링이 가능하죠.
자, 하트는 좀 로맨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핑크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주시면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세그멘트 값을 주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물론 여기 디폴트 쉐이딩에서 엣지 페이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진 물체들은 수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라인 들어가서 내가 이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찌그러뜨렸어요. 자, 찌그러뜨린 다음에 바로 익스트루드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나중에 라인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를 해서요. 자, 그런데 세그멘트도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얇은 하트가 됐는데, 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트에 구멍이 뚫렸으면 좋겠어. 그것도 별 구멍이 뚫렸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물론 다양하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구멍 뚫린 하트라고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이 하트에 이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익스트루드를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자, 휴지통에 클릭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라인의 속성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명령어가 쭉 쌓이게 되면은 그 선택된 명령을 휴지통을 클릭하면은 그 명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스타. 자, 이렇게 스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각각 독립적인 오브젝트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두 개가 각각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선택해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를 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고요. 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이 하트와 이 별이 같은 스플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선행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태치라는 작업입니다. 이 어태치는 두 개의 물체를 같이 묶어주는 속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어태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폴리곤 방식에서도 어태치를 사용하지만 특히 라인 방식에서는 어태치란 명령이 절대적이에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선행할 때 반드시 어태치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는 자, 사용 방법은요. 자, 하트를 선택을 합니다. 왜 하트를 선택하냐면은 얘는 스플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별은 스플라인이 아니에요. 그죠? 셀렉션 메뉴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플라인에서만 이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얘도 렉탱글이고 얘도 스타다. 그러면 둘 다 스플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스플라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일단 하트는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하트 선택하고 어태치. 그런 다음에 다른 도형에 가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어태치 명령이 실행될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자, 어태치를 클릭하면은 이 두 개의 도형은 이제 같은 속성이에요. 색깔이 같아졌죠. 같아졌다는 거는 하나의 스프라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구멍 뚫린 하트가 나오게 됐죠. 자, 여기서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자, 두 개의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플라인도 되고 이 스플라인도 됩니다. 자, 이 스플라인을 나는 가운데, 난 정면에서 구멍이 뚫리고 싶어. 그럼 익스트루드. 자, 그럼 이렇게 별 구멍이 생겼죠, 하트에. 자, 이걸로 미루어 보면은 내가 라인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하는 도면을 그릴 수 있다면은 그것의 두께를 줘가지고 역시 뭘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라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마운트 값을 주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묵혀뒀던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자, 발렌타인 때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텍스트를 가지고 자, 러브를 썼습니다. 좀 로맨틱해야 되기 때문에 서체를 로만으로 할게요. 하필이면 R이 맨 밑에 있네요. 자, 타임뉴 로만이 있네요. 타임뉴 로만의 사이즈는 모르니까 좀 키워볼게요. 자, 클릭.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좀 줄여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 상태도 역시 익스트루드는 됩니다. 그런데 자, 러브가 너무 뻥뻥 뚫어져 있어. 자, 그러면은 컨버트 투 스플라인을 하면은 셀렉션 메뉴가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간을 조절할 수 있죠. 자, 좀 더 할까요? 그리고 버텍스를 가지고 얘는 좀 더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트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를 줬죠.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아주 로맨틱한 발렌타인의 분위기가 나죠. 자, 지금은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이 라인의 숙달이 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전을 시켜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스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만드는 것과 또 하나 뭐였죠? 어태치 시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태치가 과연 그것만 되나? 자, 이 상태에서 뭔가 또 하나 만들어 볼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일단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요. A죠. 자, 프론트 뷰에서
자,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고 귀엽게 해서 얘는 조금 회전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면 역시 이렇게 두 개의 별구멍이 난 하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태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리셋하고요. 자, 렉탱글 서클 하필 렉탱글이 회색이라 안 보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어태치 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셀렉션 메뉴가 없죠. 어태치 메뉴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반드시 컨버트 투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셀렉션 메뉴가 뜨고 이렇게 어태치 메뉴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태치 넣어. 그럼 어떨까요? 자,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 나오겠죠.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를 줘봅니다. 자,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 자, 스플라인 넣은데 이렇게 가보자.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면은 이렇게 구멍 뚫린 육면체가 됩니다. 자, 이 어태치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용하면은 재밌는 걸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벌써 흥미있는 학생들은 야, 이거 가지고 나 뭐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클하고 렉탱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클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스플라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어태치를 해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저는 이 원에서 이 사각형을 뺀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불리언이라는 명령이 필요한데 그 불리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어태치 작업입니다. 자, 불리언이라는 명령은 여기 있죠. 자, 불리언은 합치거나 빼거나 아니면 공통된 부분만 남겨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스플라인으로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불리언 메뉴가 활성화되죠. 자, 이거는 집합과 같아요. 유니온은 두 개를 합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 불리언 넣어.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어태치와는 달리 완벽하게 하나가 된 도형이죠.
자, 얘도 역시 모디파이에서 익스트루드 주면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없애고요. 자, 아까 거는 다시 컨트롤 Z.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리온에서 서브트랙션 메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트랙션은, 자, 유니온은 1에서 사각형을 더한 거였죠. 자, 이번에는 서브트랙션은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 지금 A는 먼저 선택된 도형이에요. 즉 여기서는 1이 되는 거죠. 자, 불리언, 자, 서브트랙션 선택하고 불리언, 그 다음에 사각형. 그러면은 1에서 사각형이 빠진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불리언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어태치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익스트루드를 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인터섹션이란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보죠. 자, 얘는, 자, 유니온은 두 개가 합쳐졌고요. 서브트랙션은 A에서 B를 뺐어요. 근데 자, 여기 있는 인터섹션은 두 개의 도형의 공통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선택하고 인터섹션, 불리언, 사각형. 자, 공통된 부분, 이 부분만 남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어태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국 테이블을 못 만들었네요. 다음 시간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몇 가지를 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